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0일 정오를 넘어서 40분이 지났네요. 12시 40분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과 박명하 의사협회 비대비 조직강화위원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주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지난 6일 이후 2주 만이고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14일, 18일에 이어서 네 번째 소환조사입니다. 정책과 관련된 갈등에 수사기관이 개입해가지고 압박을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주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 앞에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김태구 위원장과 박명하 회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을 격려했다는 것을 근거로 의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망각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 이슈화했고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정치 집단과의 연대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네요. 이어 오전 9시 43분쯤 청사의 모습을 드러낸 박 위원장은 주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분의 개인적 생각이라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18일 정부로부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 위원장은 로펌과 의논해가지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불가역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군사정권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총선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저의 생각을 보태면은 개혁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윤리적이고 수사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비겁한 거죠. 논리가 부족하면은 권력을 잡은 쪽에서 수사기관, 정보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자유와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에 대해서 격분한 사람들이 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의 말에 따르면은 앞으로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윤석열 퇴진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여기 14만이라고 그랬어요. 14만 의사 14만 의과대학 재학생 그들의 가족 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들 생각하면 적어도 이번 국힘당이 날린 표가 국힘당이 날렸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주하는 것을 국힘당이 수수방관한 탓으로 날린 표가 100만 표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몇십 표,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지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역효과도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도층이 의료 대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거대한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좌회전을 하면서 이들 의사들이 가장 싫어했던 의사들이 가장 좋아했던 정치인은 윤석열이었고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아마도 조국 전 장관일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 지지 쪽으로
몰리는 중도표가 많습니다. 이게 다 기폭제가 의사들이 운동권 화해가지고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윤석열발 의료 대란 때문에 국힘당이 수도권을 포함해서 폭망할지 모르는 이런 사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인 한동훈과 국힘당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애매한 이종섭, 황상무 이야기만 하면서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배신감은 더 커지고 국힘당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희극적인 현상,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는 내부 총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을 하나씩 잘라냈습니다. 이준석을 따라서 윤석열 후보를 밀었던 젊은 층, 중도층, 이제는 의사 집단까지도 하나씩 토막을 내서 잘라내니까 지금처럼 앙상해진 것 아닙니까? 정치의 원리는 패거리 원리 아닙니까? 자기 편을 불려야죠. 자기 편을 하나씩 잘라내놓고 누구한테 표를 달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주위원장이 한 이 이야기는 윤석열 세계 들을만 합니다. 김태우 위원장과 박명합 회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을 격려했다는 것을 근거로 의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망각하고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 이슈화했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정치 집단과 연대도 고려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 집단을 운동권 집단으로 만들고 왼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제는 정치 세력화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상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 이전의 상식이.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사수를 왜 급격히 늘립니까? 의사수를 늘리면은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근보 재정이 지금도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파탄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보험회사에 가입을 해가지고 의료비를 충당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길로 가는 거죠. 즉, 대장 내시경을 한국에서 하면은 5만원, 미국에서 하면은 한 100배쯤 되는 한 500만원을 물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틀을 잡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체제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의사들이 가장 분노하는 이유는 그 근사한 세계 최고의 의료체제를 만든 주인공이 우리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무시하고 마치 피의자를 대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분노가 지금 한국 총선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